한 주간의 여론을 분석하고 다음 주 여론을 예측해보는 시간. 오창석의 예측.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못 뵀네요. 그리고 네. 2주 만에 뵙는 거라서 어쨌든 그 예측을 지난주 거를 기준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이번 주 어쨌든 이번 주 거를 같이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그 긴급 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주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신청을 했어요. 네, 아직 예. 받진 못했고 예. 다행히 이제 낚이지 않아서 기부는 안 했고. 그 전체 동의 네. 전체 동의 때문에 네. 뭐 난리가 났었어요. 예. 취소하고 막 이게 지금 제 예. 친구들 한 10명 있는 방에 예. 3명이 낚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오해였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라고 했지만 예. 누가 봐도 좀 낚을 의도가 다분했다. 사실 이건 음모론 아닙니까 지금? 이거 좀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 친구가 기분 좋게 예. 40만 원 신청하고 예. 자기가 자기 손으로 기부했다라고 이게 해서 주민센터 전화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사실 거의 신경을 못 썼는데 네. 제 아내가 해서 잘 받아 먹었더라고요. 세대수가 신청할 수가 있죠. 굉장히 그래서 불쾌했습니다. 아니 왜 내 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했는지 지금 근데 네. 난리래요. 왜 아빠가 나한테 나온 것까지 아빠가 왜 꿀꿀 하느냐 지금 뭐 분기탱천해서 일어난 항의가 있습니다, 자녀들 진짜. 막 네. 내 몫을 내놔라 막 네. 내놓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난리도 아니라는데 네. 이게 사실은 어쨌든 권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 세대주한테 나가는 거지만은 네. 개인들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동네 미용실이라든지 예. 동네 이제 마포에 되게 작은 독립서점들이 있습니다. 예. 독립서점들에게 가서 결국 저는 쓰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쓰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직 수령을 하진 않았고요. 예. 수령되면 아마 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뭐 기부를 하시든 그거를 받아서 쓰시든 그거는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고 네. 그거 어떤 결정을 내든 그걸 비난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쓰면은 또 쓰는 대로 돈이 풀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거를 기부를 하면은 고용기금으로 들어가서 실업급여나 뭐 이런 걸 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거칠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았어요, 이제. 공짜로 주는 돈 맛을 딱 보니까. 네. 이거 계속 월마다 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뭐 드디어 이제 정부의 그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도대체, 정부가 존재하는지 이제 알았다. 정부가 내 인생에 해준 게 무엇인가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해준 게 조금이라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한 줄기 빛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좀 활발해질 것 같다. 적어도 이제 뭐 용해인 당선인 같은 경우 아예 기본소득당이고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불을 뿜기 시작했었고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예. 안철수 대표가 예. 이 이야기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지금 당직이 좀 어려워서 적어왔는데 예. 당 정책 공약 추진 전략위원장이 권은희 의원입니다. 당 정책 공약 추진 전략위원장. 네. 좋은 거는 다 갖다 썼네. 보다 이제 안 되는 집안에서 이름이 이렇게 초슈퍼 울트라 하이트 뭐 이런 거 하이퍼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이거든요. 마포 원조 진짜 원조 갈비찜 뭐 이런 느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권은희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기본소득 공부하고 있다. 지금 혁신위를 꾸리고 있는데 3주 뒤에 이 혁신위 결과에 예. 기본소득을 제한할 예정이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네. 제가 있는 매체에서 굉장히 한 2, 3년 전부터 기본소득을 소개하고 핀란드에서 실험 결과가 어땠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고 막 이런 거를 기고를 많이 받고 전문가들에서 저는 좀 많이 아는 편이에요, 사실은. 네네. 안철수 대표님 모르시면은 제가 쉽게 단타 강의로 제가 짧고 굵게 제가 네. 공짜로 한번 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뭐가 이슈고 어떤 건지 한번 있으시면은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하시고 예. 이렇게 안철수 대표까지 만약에 진짜 드라이브를 건다면 분명히 기본소득과 관련된 어젠다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이제 그때 논의가 됐을 때 지금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민 7,500명 정도가 육지를 방문해야만 쓸 수 있다. 이제 그 지역 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이런 예. 지역 제한은 조금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발전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코로나19 뭐 난리 났어요. 혹시 최근에 이태원 갔다 오셨습니까?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한민국 시사평론가 중에 예. 유일하게 클럽을 즐겨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군요. 네. 출입이 가능한 건가요? 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이제 2월 초 예. 정도까지 가고 좀 쉬고 있을 때 코로나가 갑자기 창궐 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는 클럽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네. 코로나 잦아들면은 저랑 같이 갈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예. 괜찮겠습니까? 제가 제 나이 대비해서는 가장 젊은 걸로 제가 젊어 보이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제가.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다만 예. 가시는 거에 동의한다면은 예. 제가 어디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그러면 네. 원정 한번 가는 걸로 잠잠해지면은.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즘에 클럽 못 가서 예. 굉장히 슬픕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일단 이제 뭐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완전히 잠잠해졌다. 뭐 정부에서 약간 종식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어쨌든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돼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가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안타깝고 또 게다가 그 인천에 있는 그 학원 강사, 대학생인데 학원 강사 이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맞아요. 이제 102번 확진자라고 예. 하죠. 이 학생이 이제 무직이라고 처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거짓말도 했다가 과외 학생이 또 2명 있었는데 그 학생도 확진되고 그 그러니까요. 학생들이 또 다른 과외 선생님한테 받아서 그 선생님도 N차 감염이 또 된 거잖아요. 13세 쌍둥이가 감염이 되고 46세 그 어머니가 감염이 됐어요. 네, 굉장히 슬픕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학생들이 인천에 교회를 간 것으로 예. 또 나와가지고 이 교회가 또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지역별로 인천이 갑자기 폭증한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 예.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또는 본인이 확진을 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자신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큰 문제가 됐고 확진을 떠나서 지금 학원도 다니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다녔던 것 같은데 그 학원도 지금 폐쇄가 돼서 잘못하면 이제 민사 책임까지 져야 된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네. 당분간 여러분도 혹시 뭐 지금 이제 뭐 경기도 내 유흥주점이나 이런 데는 다 이제 금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못 가겠지만 또 사람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는 공간은 대부분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궁금한 거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꼭 오면은 여쭤봐야 되겠다. 그 뭐 이름이 정확하게 무슨 뭐 청춘포차? 낭만포차? 뭐 이렇게 불리던데 네. 20대들이 가서 이렇게 가서 먹는 거기 감성주점. 감성주점인가요? 네. 뭐 하여간 거기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거기도 가봤죠. 그렇군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고 예. 시사평론가라서 사회에 다양한 걸 접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가기 예. 싫었거든요. 그러나 가기 싫었는데 갔나요? 가기 싫었지만 예.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궁금해서 가고 싶어요. 저도 배워주면 그럼 또 다음에 종식이 되면 동식이 되면 감성주점이나 이런 데 같이 가야 됩니다. 감성주점. 네, 거기 취재차. 취재차인데 네. 부킹이 된다는 게 사실입니까? 예, 부킹이 되고 이제 옆에 뭐 여성분들, 남성 여성이 따로 오면 예. 여성분들의 테이블 쓱 계산을 해주거나 아. 쓱 얘기하다가 어디 오셨는지 약간 얘기하다 예. 하하하 웃다가 갑자기 하이파이브 앉으시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석을 해서 얘기하고 같이 예. 계산해주고 예. 나가서 또 다른 이제 뭐 술집으로 가서 2차를 하는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요즘 이제 젊은 여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저도 한번. 그러니까요. 왜냐면 20대 여성들의 그 마음도 잡아야지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거 이외에는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2차, 3차 계속 열심히. 저도 다른 의도는 전혀 없고요. 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 현상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제안을 알아야 드린 됩니다. 거니까 알아야 되니까. 괜히 이제 예. 괜히 기피하려고 이러면은 예. 오히려 또 진행자로서 이제 역량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정치 이슈 이제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몸풀기였고 지금까지. 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민경욱 의원 정말로 부정선거라고 믿을까요? 이분은 믿어야 산다. 본인이 정말 믿는다? 아니면은 안 믿는데 그런 척 하는 거다? 아니면 정말 믿는다?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어요? 저는 뭐 결과에 무관하게 예. 믿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사실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 예. KBS 뉴스 9시 뉴스 앵커까지 했습니다. 그러게요. 어느 정도 예. 이 팩트라는 것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그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인데 예. 지금 고작 들고 나온 게 이제 구리시에 있는 투표용지 6장. 물론 이제 그건 선관위가 분명한 반성을 해야 됩니다만은 예. 그런 걸 가져가서 사전 투표 조작이 확실해졌다. 근데 사전 투표는
아시다시피 도착한 현장에서 바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네. 잔량이 남아있기 어렵죠. 저거는 본투표지였어요, 심지어. 맞습니다. 사전투표지가 아니었고. 예. 네, 그래서 본투표 용지였기 때문에 사전투표랑 무관한데 일단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예. 선거 끝나자마자 활동을 했고 지금 같은 당에 있는 뭐 김무성 의원이라든지 또는 같은 진영 내에 있는 뭐 펜앤드 마이크, 뭐 신의 한수 이런 다른 보수 유튜버들도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현역 의원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서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믿어야만 나의 고정층이 생긴다. 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그렇군요. 아쉬워요. 네. 어쨌든 저분이 저는 그거를 이제 그 무슨 보고 대회 무슨 대회 같은 거 얼마 전에 했잖아요. 장면 예, 나오는 맞습니다. 거 저거를 저도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옛날에 약간 진중했던 민경욱이 그 목소리 톤이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의외로 저러면 좀 믿을만 하겠는데 약간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사실 이제 민경욱 의원 정도의 급이면 예.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기존의 유튜버와 좀 다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격리 일단 자가격리부터 일단. 아 너무 놀라운 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저렇게 신뢰감이 있는 또 국민들에게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흔히 말해서 일부 보수 유튜버가 아닌 일반적인 보수 지지자들끼리 확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그 가로세로 연구소보다 훨씬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보수 유튜버들은 간절히 호소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구독자 수가 너무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 그렇군요. 지금 계속해서 멘트를 이렇게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큰 이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군요. 다른 보수 유튜버들도 사전 조작에 편승하지 않으면은 예. 기존의 보수 지지자층마저 이탈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이게 보수 진영의 어떤 건강한 뭐 재구성, 부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분란과 갈등과 뭐 반목을 지금 일으키는 거는 아닌가. 뭐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보수라고 하면 보수 진영을 위해서라도 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상식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예. 이제 약간 분위기가 민주당은 딱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공격은 친일 매국 세력의 어떤 뭐 준동이다, 공격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강하게. 각을 딱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일단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은 뭐 일단 논란이란 것 자체가 불거졌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논란을 이제 해소하는 과정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일단 몇 가지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선인 일단 자녀의 대학, 네. 뭐 입학금이라든지 뭐 등록금이라든지 뭐 체류비에 대해서 윤미향 부부가 뭐 연봉이 합쳐서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연간 1억이 넘는 그 학비를 어떻게 충당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생겨서 곧바로 이어진 것이 아니 지금 기부금 중에 절반도 안 되는 한 18% 정도 9억 정도가 49억 중에 9억 정도 지금 할머니한테 지급이 됐으면 나머지 돈은 혹시 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횡령 의혹이 불거졌죠 한마디로. 네, 근데 또 빠르게 또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이제 그 남매간첩단 조작단 사건에 연루가 돼서 거기에 대한 형사배상 그리고 가족들의 손해배상 금으로 이제 충당을 했다라고 해서 이건 해소가 됐어요. 네. 이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뭐 기부금을 명확히 다 밝힐 수는 없다.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또 밝힐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만 민주당이 예. 이걸 공격하는 걸 친일 세력의 부당 공세라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윤미향 당선인이 정의기억연대 그전에는 이제 정대협부터 활동을 92년인가요? 그때부터 활동을 열심히 해온 거는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나 윤미향 당선인을 공격한다고 해서 또는 여기서 말하는 공격은 뭐 정당한 비판이라든지 합리적인 의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예. 이런다고 해서 이걸 친일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라고 보고 이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시간을 달라, 기회를 예.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세력 중에서 이 공격하는 세력들 중에서는 정말 궁금해서 이 의혹을 진심으로 해소해 주길 바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벌써 정의기억연대에서 지금 후원자들이 빠르게 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아직 후원을 하고 계시면서도 자신은 후원 철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명을 해서 내가 후원한 곳이 나쁜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길 바라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일방적인 프레임을 씌우면은 사실은 지금 버티고 있는 지지자들에게도 실망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자. 이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바람입니다. 예, 뭐 부당한 공격은 부당한 공격대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공격이다라고 선을 긋는 거, 그리고 또 뭐 투명성, 명확하게 명쾌하게 또 해명을 할 거, 이거를 좀 구분해서 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네.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합당을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합당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뭐 민주당이 합당을 먼저 해서 177석이 됐죠. 그래서 예. 미래한국당 계속 기사가 쏟아지는 것이 원유철이 독자 노선을 걸을 것이다. 뭐 독자 노선을 가려고 하나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뭐 결과적으로는 합당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저는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문제는 비대위 또는 조기전당대회까지 충분히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김태년 의원이 상임위원장 절대 배분할 일 없을 것이다. 야당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감정 받아야 된다. 뭐 백승주 의원이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아마 뭐 정신적 감정 받고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 안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의미로 그런 이제 강력한 드라이브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합당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안 밟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정도 꾸리는 거. 공동교섭단체. 네, 그 정도 꾸리는 게 남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쉽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뭐 당장 기본소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한국당이 받지 않을 거라서 정책적 노선이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미래통합당에서 의원을 꿔주기 해서 만약에 한석을 줘서 미래한국당과 20석을 만든다. 이러면 또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쉽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좀 늦게라도 합당할 것이다. 예.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그러면은 위성 정당들은 다 합당이 되고 뭐 거대 양당과 기존에 있었던 정의당, 열린민주당은 어떻게 합당할 건가요? 아닌가요? 열린민주당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김두관 의원 같은 건 벌써부터 이제 합당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남겼고, 합당을 한다면 저는 이해찬 대표 내에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물론 열린민주당과의 각을 세우긴 했으나 지금 177석과 플러스 3석에서 180석은 또 다릅니다. 느낌이 완전히 또 다르기도 하고, 큰 틀에서 민주당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최강욱 당선자가 문재인 정부를 성공을 돕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최강욱 당대표 당선자에게 또 전화를 걸어서 7분간 통화하지 않았습니까? 뭐 격려했다라는 얘기가 주를 이루는데 뭐 통화 내용이 전부 공개되진 않았지만 너 왜 나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통령도 그 정도 약간 인정하는 뉘앙스를 보여줬다면 이해찬 대표가 퇴임 전에 큰 정당, 큰 민주당을 만들어 놓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당대표가 오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정치적 유불리를 많이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전당대회 전에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합당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로운 당대표군들은 열린민주당을 찍은 사람들이 전국에 150만 명입니다.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에게 갈 것인가에 대한 표심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 이해찬 대표 스스로가 어쨌든 마무리를 좀 짓고 나가려고 할 것이다. 기회는 그때밖에 없지 않을까. 만약에 당대표가 꾸려진다면은 당대표가 안정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열린민주당과 떨어져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는 어쨌든 합당은 없는 것처럼 이미 어느 정도 선을 그어놔서 태도가 변화가 될까 좀 저는 궁금하긴 한데 오히려 대선 즈음에서 오히려 합당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좀 뭐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때 가서도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해찬 대표의 메시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당대표가 21대 국회나 또는 뭐 지금 최근에 나왔던 굵직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김태년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멘트가 없고 이제 5월 29일 임기 이제 공식적으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 즈음에서 또 한 번의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메인 게임이죠. 예측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박제 영상을 보고 반성을 해야죠. 자, 먼저 박제 영상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 확진이 발생한다. 이런 변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지지율은 다시 50%대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65 예상하겠습니다. 65? 네.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닙니까? 65. 왜냐면 일단 예. 기본소득이 지급 결정이 돼서 예. 소문이 좀 돌 수 있으니까 65 정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지금 52.6%였는데 60% 갑니까, 민주당? 민주당은 54 가겠습니다. 54. 더 오른다, 여기서. 네, 더 온다고 합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누가 될까? 예. 이게 더 쏠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들이 그게 관심이 있을까요? 민주당 어느 정도는 원내대표? 그래도 기사에서 예. 많이 다뤄줄 것 같아요. 서랍 속 다람쥐 님이 대통령 65%, 민주당 50%라고 하셨는데 이 댓글도 박제해 놓겠다고. 목요일에 맞추시면 도서 3종 세트를 서랍 속 다람쥐 님한테 드리겠다고. 오. 자, 미래통합당 28.2%. 네. 어떻게 봅니까? 살짝 반등할 것 같은데 그래도 크게 반등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29. 29. 다 오르면 도대체 어디서 빠지나요? 그러면 나머지 자, 정당들에서. 나머지 정당들에서 네. 빠진다. 네. 정의당 빠집니까? 그러면 5.2%에서 네, 정의당 조금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 조금 빠지고 국민의당도 조금 국민의당도 빠지고 조금 더 빠지고.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3 그대로 갑니다. 3 그대로. 네. 그럼 나머지 민생당, 국가혁명, 배당민당, 여성의당 이런 데가 다 빠지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다음번에 틀리면 이제 예. 오창석의 예측 말고 오창석의 억측으로. 억측으로. 네, 저희 개편을 해서 보겠습니다. 예, 와우. 얼굴 뜨겁지 않으세요, 지금? 네, 일단 결과적으로 이제 코너명은 바뀔 것 같네요. 억측으로, 예. 자, 제가 뭐 먼저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네. 다 틀렸어요. 와,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 틀릴 수가 있죠? 이 정도면은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오창석 씨로 이제 등장을 해서 시사평론가 타이틀을 빼고. 물론 이제 2주라는 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많이 그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먼저 대통령 지지율 네. 65% 예상을 하셨고요. 네. 지난주 거와 이번 주 거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61.4%, 이번 주에는 61.5%.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요. 61로 지금. 네, 61로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5로 얘기한 거는 좀 너무 많이 봤다 하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새 근데 갤럽이 한 70 나온 게 있었거든요. 갤럽은 또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깜짝 그거 놀랐는데. 합치면 65 정도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산술 평균. 중간입니다. 산술 그래서 평균. 이런 식으로 또 생명 연장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네. 의견을 수렴하면은 또 거의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군요. 어찌됐든 계속 60%가 넘는 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은 고공행진. 이거의 뭐 원인, 뭐 어떤 걸로 보십니까? 역시 이제 대통령의 안정감이고 지금 대통령이 딱히 잘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네. 그랬고 긴급 재난지원금이 이제 막 지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낚았다 이런 뭐 약간의 논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령하는 기쁨이 있어요. 굉장히 아무리 그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수령하는 기쁨도 있고 쓰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당분간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듣기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네. 추후에 지금 뭐 그린 뉴딜에 대해서 4개 부처 장관에게 뭐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라. 예. 빠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내주 초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져와서 뭐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해서 돈을 빠르게 푼다. 그리고 푸는 예. 효과가 좀 있다라고 하면은 60%대는 진짜 당분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60%대 사실은 지금 3년차가 넘었는데도 60%가 넘는 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화 이후에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마 그때 이명박 대통령도 꽤 높았는데 그때도 한 55%뭐 조금 상회하는 그 정도였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네. 어쨌든 유례가 없다 지금 이 정도의. 근데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지속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 봅니다. 그리고 예측은 억측은 좀 뒤에 다시 한번 다음 주 억측은 다 뒤에 해보도록 예. 하고요. 자, 분석을 해보죠. 더불어민주당 2주 전에 52.6%였는데 54% 간다. 배팅하셨는데 지금 44%. 네. 10%포인트 뒷자리 맞췄어요. 네, 뒷자리. 뒷자리 맞췄으니까 거의 맞춘 거나 진배 없어, 이거.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거꾸로 하면은 이제 4 똑같거든요. 예, 네, 예. 4로 시작하는 거는 똑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날 줄 몰랐네요. 예. 네. 일단 민주당의 거품이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원인이 뭔가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양정숙 당선인과 윤미향 당선인, 이 두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좀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고, 예. 민주당의 대응이라든지 또는 민주당의 검증 과정에 대해서 조금은 실망한 부분이 분명히 생겼을 것이다. 웬만하면은 예.
신임 원내대표가 등장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유지가 되거나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외의 부분이 훨씬 더 큰 논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실망감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뭐 반면교사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주고 있어요. 교훈을 지금.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 정도의 180명, 뭐 177명이 되는 정당이 됐을 때 곳곳에서 뭔가 하나씩 튀어나왔을 때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결정적이었다 보시는 거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뭐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민주당에 나오는 기사의 대부분 상당수는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거랑 뭐 이제 재난지원금을 뭐 어떻게 준다 뭐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자, 미래통합당. 그 당시에 28.2%였는데 29% 예측하셨어요. 예, 예. 근데 떨어졌어요. 이것도. 야, 이게 지금 최저점이 없었나 봐요. 예. 27을 최저점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27을 최로 잡았는데 지난주에 26.3%까지 예. 보수는 아직 바닥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더 최저점이 있을까 그런 예. 생각마저 드는데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등장하고 어느 정도는 쇄신이 돼서 예. 살짝 반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원내대표 정도로 예측해 볼 수가 있었는데 더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원내대표랑 무관하게 그냥 이 정당에 대한 관심과 매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뭐 사전투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론으로 아니다. 강하게 좀 제압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나왔던 기사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여의도 연구원의 비공개 자료로 사전투표 조작 확률은 적다. 뭐 이런 식의 기사도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좀 국민들에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좀 보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 분석이 맞다라면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은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결과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미래통합당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살짝 떨어질 것이다. 5.2% 당시 근데 떨어질 것이다 했는데 6%로 올랐어요. 네. 올랐다가 5.3% 다시 조정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자,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거는? 부분은 사실은 저는 이제 5.2 다시 6, 5.2 다시 떨어진 거 이 부분은 좀 큰 차이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그냥 네, 왔다 갔다 했다. 한다. 물론 제가 틀리긴 했다만. 맞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예. 틀리긴 했지만 뭐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정의당의 변화 정도는 만장일치 합의 추대로 배진교 당선인을 예. 원내대표로 추대한 것 정도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은 수치의 변화라서 예. 그냥 평이했다, 그냥 평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국민의당은 맞췄네요. 국민의당도 뭐 비슷할 거다 얘기하셨는데 비슷했어요. 네, 정확하게 분석을 했었죠, 이거는. 그러게요. 예. 이렇게 정확할 수가 분석이. 국민의당은 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거 그거 빼놓고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방부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지지율에. 맞습니다. 예. 여기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그렇군요. 3명의 당선자가 1%씩 당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오를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오를 거라고 했는데 예. 이 정도로 오를지는 몰랐죠. 근데 어쨌든 크게 올랐습니다. 3.3에서 5.4로 오른 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왜 있죠. 올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주당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거대한 민주당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은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다르게 보진 않을 겁니다. 물론 투표했을 때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는 사람 있었을 거고 열린민주당에 투표하시는 분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크게 다른 지지층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선인 논란이 불거졌었고 열린민주당 그런 반면에 그런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99.6%긴 하나 어쨌든 당원들이 또 한 번의 이벤트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찬반 투표로 당대표를 내 손으로 뽑아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이래서 조금 더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당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거는 호재인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맞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나중에 뭐 합당을 하더라도 이게 인기가 있고 뭐 소위 말해서 이제 판돈이 있어야지 이거를 또 뭔가를 뭐 이게 너무 저렴한가요? 판돈이 있어야 배팅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야 합당할 때 뭔가 당대당으로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체면도 서는데 지금 이제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남지 않았습니까? 초대 당대표에 한해서 최고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근데 뭐 9명 중에 한 7명까지 최대 최강욱 당대표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뭐 주진영 아깝게 떨어졌지만 주진영 후보라든지 예. 이런 후보들이 들어와서 파격적인 경제 정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민주당보다 훨씬 더 속 시원한 정책을 내세울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단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개인 어떤 뭐 호감도, 네. 개인적인 그 뭐 면면들의 그 당내 인사들의 호감도는 또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살리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제 다음 주 거를 해야죠. 예, 예. 오창석의 억측입니까? 예측입니까? 예측으로 가야죠. 예측으로 가는 걸로. 결과가 하겠습니다. 나오면 이제 억측으로 바뀌는 그런 예, 프로그램이죠. 네. 결과적으로 억측이었지만은 일단 예측으로 가는 걸로 네. 말씀하셨어요. 자, 대통령 지지율 61.5% 현재.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오른다고 봅니다. 오른다고요? 네. 오를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왜 오릅니까? 긴급지원금 이제 드디어 예.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한 효과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맛에 정신 못 차린다. 지금 그런 거 지금 국민들 너무 가볍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나 돈 예. 앞에 장사 없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 네, 그러나 많이 오를 거라 보지는 않고요. 61.5에서 한 63 정도 최대치. 62. 뭐 반올림에서 63까지 되는 그런 수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62% 후반대로 갈 가능성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아니면 뭐 그냥 63 정도. 63 정도. 반올림이든 뭐든 63 정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를 것이다. 소폭 뭐 아주 대폭은 아니더라도 소폭 이상 오를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44%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44%인데 저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동이 없다. 왜 없을까요? 왜냐면은 악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악재가 있는데 이 악재로 인해서 이 40%까지 무너지기에는 그 정도 이미 빠질 지지율은 거의 다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뭐 보합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크게 오르지도 않고 예. 오를 수 있는 건 다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빠질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빠진다 하더라도 1, 2% 정도지 44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4에서 큰 차이는 없고 빠지더라도 43. 뭐 네, 이 정도. 그 정도. 뭐 네. 아주 약보합세거나 비슷하거나. 알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27.3%인데 네. 더 오릅니까? 미래통합당이 최저점이 26위였잖아요. 예. 여기서 무슨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정투표로 뭐 단식 대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요? 네, 27.3보다는 조금 올라서 28 정도 될 거라고. 28 정도. 네. 보수가 아직 바닥을 보지 않았다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네, 근데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닙니까, 분석이? 바닥을 보진 않은 건 확실한데 예. 바닥을 보이지 않은 행태를 더 보여줄 건 당분간 또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일주일간은. 네, 그래서 당론으로 진짜 부정투표에 대해서 권기대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예. 최저점이 더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둘러싸고 네. 당내 갈등이 아주 크게 수면 위로 올라온다. 이러면 더 최저점을 갈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내에는 큰 이슈는 없고 그나마 이슈하는 것이 연말 그러니까 5월 29일 전에 임시국회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요 문제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큰 갈등이 생기거나 미래통합당의 포인트를 잃을 만할 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 화나 수 중에 당선인 대회하고 거기서 비대위 체제 논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네. 김종인 비대위 이거 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 같으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비대위로 합시다라고 제안을 한다 당선인들한테. 예. 그래서 의견을 좀 물어보고 물론 예. 이제 전후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선인에게 일단 비대위 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런 뭐 전자투표라든지 또는 의중을 물어보는 거수투표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눈치를 볼 것 같은데 비등비등하게 나올 경우에는 비대위를 조금 더 유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뭐 그 임기 문제 때문에 4개월짜리는 못 하겠다라는 게 김종인 네. 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임기를 늘리려면은 뭐 전당대회든 아니면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무슨 뭐 메비우스의 띠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받아들일까요? 김종인 대표가? 일단은 4개월짜리는 안 온다고 했으니까 4개월짜리 비대위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최소 연말 아니면 내년 4월 정도까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당선자와 초선 당선인부터 이제 설득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포함해서 예. 다음 주 억측을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한번 해보죠. 정의당은 똑같이 3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정의당은 국민의당. 저 국민의당은 네. 3. 거기는 방부제 네. 뭐 넣었습니까? 여기는 또 심지어 아까 전에 권은희 의원이 3주 뒤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3주 동안 이슈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한 것이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3%가 콘크리트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네, 콘크리트고 예. 저는 뭐 잘해도 3%를 뛰어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지금 네. 그 42.195를 넘어서 네. 북한까지 같이 한번 뛰어도 안 될까요? 북한 지역을 뛰어도 안 될까요, 혹시? DMZ의 지뢰가 많이 매설된 곳을 예. 스스로 제가 뭐 지뢰 탐지기를 들고 뛰면 저는 인정하겠지만 그냥 뛰는 거로서는 뭐 지지를 받는 게 어렵다고. 지지를 받는 게 어렵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은 3 그대로 가고요. 예. 정의당도 6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정의당도 6. 네. 예. 정의당도 6 그대로 가고 왜냐면은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등장했지만 배진교 원내대표 전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최초의 그 구청장이기도 하고 그러게요. 진보구청장이기도 하고 예. 행정 권한을 한번 가져봤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보지만 리더십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리더십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21대 국회를 기대하는 사람이라서 당분간 일주일 동안 뭔가 보여줄 것이 없고 그리고 지금 미래대책위원회인가요? 정의당이 이런 걸 가칭으로 만들어서 차후에 정의당의 미래와 당대표 선출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똑같이 6%대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열린민주당 5.2%. 저는 열린민주당은 6%로 오를 거라고 봅니다. 더 오른다. 네. 열린민주당 혹시 당원이세요? 아니 뭐 받으신 거 있으세요 혹시? 거기에?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대통령과 통화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많은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네, 미칠 거라고 보고 결국은 지금 열린민주당은 저는 정확히 스탠스를 잘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슷한 멘트인데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21대 국회에 트림탭이 되겠다.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방향타가 되겠다. 예. 결국은 뭐 지난번 인사청문회 리트머스지 이런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잘 갈 수 있는 등대가 되겠다. 역시나 비슷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소수 정당이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등대로서 최강욱 당선자가 대통령이랑 통화도 했고 최고위원이 선출되고 그 최고위원 면면을 봤을 때 분명히 열린민주당에서 총선 때 내세운 공약들이 다시 한 번 더 전면에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열린민주당에게 표심을 또는 지지율을 넘겨준다고 한다 하더라도 더불어시민당이나 지금 더불어시민당 없어졌죠. 더불어민주당에 해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뭐 그렇기 지금 때문에 선거 기간이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지지율로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한때 15%, 뭐 16%까지 갔던 정당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는 잠재력을 일단 보여줬다라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것 같고 네, 혹시 뭐 돈 받거나 그러신 거 아니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밥을 뭐 누가 사줬거나. 네, 아이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김영란법에 의거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열린민주당에서 유독후에서 제가 합리적 의심, 음모론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 한번 해본 거예요. 뭐 그럴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다음 주에 혹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나 뭐 이런 게 혹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지금은 다음 주에 나와 있는 게 임시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 나와 있고 그리고 4개 부처로부터 이제 결과 검토 보고서 받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그린 뉴딜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 매체들도 이거 녹색 성장 MB 때와 뭐가 다르냐. 그러게요.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비판은 좀 엄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너무 그린에 매달려서 뉴딜이라는 본질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뉴딜에도요. 뉴라는 단어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그린을 넣어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린 뉴딜로 당장 나오는 게 무슨 층간소음 문제 해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온라인 감시 체계 확충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친환경이나 그린과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고 그러게요. 창원시가 주장한 게 창원 스마트 단지가 그린 뉴딜 사업이다. 뭐 친환경 공단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그린 뉴딜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뭔가 과거에 모든 거를 다 창조로 엮은 약간 그런 느낌도 사실 좀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되고 저는 조금 국가 기관 산업 보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토목 건축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무슨 다른 언론에서 결국 돌고 돌아 토건이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그린 뉴딜로 우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정면 돌파하시라. 정면 돌파. 필요한 공항이 있다고 하면 짓고 필요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지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저는 KTX 지금 동해 북부선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동해 남부선 부산 울산 그리고 포항부터 지금 강원까지 동해 중부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선을 확실하게 정비하는 거 이거 그린 뉴딜 아니라도 국민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예. 이런 부분 좀 용기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위쪽에 있긴 합니다. 네네. 위쪽에 있어서 위쪽하고 어떻게 좀 잘 합의가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역량이 투입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석의 억측 예측 오창석의 예측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